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스타트업 심사를 가다 보면 꼭 그 질문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혹시 그 전에 어디서 투자를 받았느냐 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VC들이 보면 그 앞에서 누군가가 투자를 해주고 그 투자한 회사가 좀 믿을만하면 덩달아서 투자하는 그런 경향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믿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보다도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는 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거냐라는 소위 수익 모델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스타트업들이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나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 거시적으로 보고 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엑셀러레이팅을 해가지고 육성을 시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완벽한 것을 자꾸 바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완벽이라는 단어는 사전에만 있는 단어거든요. 저는 그 완벽한 것은 없다.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것은 죽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좀 부족하더라도 그 전문가들이, 엑셀레이터들이 또는 VC들이 좀 어드바이스를 해서 이렇게 고도화하는 것을 좀 지도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처럼 잘 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게, 또 그것이 실수도 좀 많이 하고 또 실패도 많이 하고 했지만, 많은 그 고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꾸 이제 피봇을 해서 오늘날 그 유명한 회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할 때는 처음에 좀 미약하지만 자꾸 피봇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또는 VC들도 이런 것들을 엑셀러레이팅을 해서 이 친구들이 좀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죠. 자, 넷플릭스 다 아시죠? OTT의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회사니까요. 태생부터 처음부터 잘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처음에 시작한 곳은 캘리포니아의 작은 스콧밸리라는 곳이에요. 97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는 불과 인구가 10,0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비디오,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억하시면 우리도 97년경 생각하면 비디오 가게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우편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디오 가게들이 반발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엄청 좋은 거예요. 집에 있으면 그냥 우편으로 이렇게 배달을 해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처음 됐습니다. 그 뒤에 넷플릭스가 이제 아이튠즈처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배달해주는 그러한 과정으로 피봇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처음에 우편으로 했다가 인터넷으로 주문받고 그래서 배달은 같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 플랫폼을 인터넷으로 전환을 한 거라는 얘기죠. 1차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하다가, 그러나 그거 가지고 이제 성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게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 기술이 뒷받침이 되니까 가능한 거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로 두 번째 피봇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그 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영상 채널 HBO라든지 또 케이블 TV 쇼타임,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이제 홀루, 이런 것이 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서 차별화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넷플릭스가 많은 콘텐츠를 좀 확보해서 다른 것과 차별화를 하자. 일종의 이제 비디오 월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콘텐츠들을 확보해서 다른 것과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위 피봇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채널도 뭐 당연히 따라 할 거 아니겠어요? 능력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성장 전략이 뭐냐면
아, 그래,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다른 일부 채널들이 따라 하니까, 아, 그것을 이제 현지화 전략으로 또 바꾸죠. 그러니까 현장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화와 또 여러 가지의 습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 한국적 콘텐츠를 좀 개발해보자. 뭐 인도네시아의 탄광에 만약 아이들이 27명이가 갇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넷플릭스가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인도네시아 인구가 3억 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고, 그래서 현지화 전략으로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해서 오늘날 넷플릭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이 성장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피봇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봇이 우리가 농구 보면 다른 상대방을 따돌리려고 발 한쪽을 딛고 쫙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트릭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쭉 해왔던 것에서 뭔가 또 다른 전략을 쓰거나 또는 모형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피봇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넷플릭스에서만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유튜브에서도 넷플릭스하고 같은 피봇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창업이 됐죠. 유튜브는 튜닝 훅업이라는 비디오 기반 데이트 서비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내가 누군가하고 만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그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연결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소위 이제 이성 간의 만남을 이렇게 좀 연결해보자. 이런 플랫폼으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누군가의 얘기를, 자기 얘기를 올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연결해야지, 그 사람하고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그냥 나도 그냥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성과의 만남이 아니라 일상의 그 영상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유튜브가. 그래서 이제 피봇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자기의 얘기를 올리는 걸로 피봇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가 1년 만에 급성장을 해가지고요, 16억 5천만 달러의 구글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 1년 만에 구글이 이렇게 인수할 정도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된 거죠. 단 한 번에 피봇으로 말이죠. 자, 인스타그램도 아시죠?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공유하는 SNS 플랫폼입니다. 처음에 이 모델이 개발이 될 때는 두 가지의 기존 모델을 장점을 뽑아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피아 워즈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위치 기반 SNS 서비스 포스퀘어. 여러분들 아마 포스퀘어는 기억할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가서 또는 어느 가게에 가서 내가 그것에 대한 스토리를 얻으면 거기에서 무슨 등급별로 해서 뭐 인증해주는, 제일 위에 오르면 메이어 시장까지 가는 그런 그 소통 플랫폼이었죠.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바로 마피아 워즈와 그 다음에 포스퀘어 두 가지 장점을 묶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꼭 의무적으로 어디 가가지고 내가 어떤 등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진을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결국은 그냥 자기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상을 자연스럽게 올리는 그런 플랫폼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다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인스턴트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피봇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성장을 오늘처럼 하게 됐죠. 그런데 실제로 인스타그램은 독자적으로 소위 스타트업이 출발해가지고 운영한 것은 실제로 2년도 채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551일만 존재한 인스타그램이었고요.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직원은 1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스타트업이 페이스북에서 10억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엑시트하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보이면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사갑니다. 이렇게 언급한 것들은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피봇 과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이용자들이 그걸 알려줘요. 이게 좀 불편하다. 또는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떻느냐. 소위 이제 그 음악으로 보면 소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불평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유능한 리더는 그 소음을 듣고 각색을 해서 사운드로 바꿔서 이게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소음이 들어오면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업가라고 하면 그 고객의 경험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잘 내가 소화를 한다면 피봇하거나 새로운 엑셀러레이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한 것들이 이제 핵심은 뭐냐면 소비자의 경험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소셜미디어의 효시죠. 그룹폰 아시죠? 2007년에 더 포인트라는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공동 창업자가 이걸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휴대폰을 샀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반품을 하려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은 사회 문제가 될 것 같다. 왜 그 비싼 것을 내가 샀는데 왜 반품을 받아주지 않지? 그래서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기업으로 성장하기가 웬만큼에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그렇듯이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시도한 게 뭐냐면 아내가 고가의 지갑을 샀는데 그게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딜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룹으로 해서 10명, 20명이 같이 살 테니 싸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그 여러 사람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단체 그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그룹폰이라는 게 그룹이라는 단어하고 쿠폰이라는 단어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그룹폰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공동구매의 시작이었습니다. 페이팔도 역시 마찬가지로 1999년도에 컨피니티라는 포켓용 컴퓨터를 통해서 지갑 대용 서비스를 시작해서 오늘날 이제 온라인 지불 시스템으로 이렇게 피봇이 됐고요. 소피파이도 아시죠? 스노보드 쇼핑몰로 시작해서 오늘날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험 있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해왔던 게 다 버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소위 우리가 경영학에서 배우는 그 매몰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그냥 돈이 그냥 싹둑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피봇하게 되면 방향을 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다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뭐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그동안의 작은 걸로 시작을 해서 얻었던 그 경험이 바로 이제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 자산을 가지고 피봇하는 것은 경험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게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철 따라 우리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철 따라 이렇게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 기업도 철 따라 옷을 갈아입어야 이게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도 겨울옷을 여름에도 입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옷도 자꾸 갈아입는 그런 것들이 곧 피봇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미약한 아이디어, 좀 부족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도 그 멘토를 좀 잘 만나셔가지고 피봇 과정을 거쳐서 빨리 성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피봇은 혹시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분도 나중이 아니라 지금 즉시 해야 된다.